네,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내용체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 시스템 영역부터 볼까요? 자, 핵심 아이디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동작하는 컴퓨팅 시스템은 사회적, 기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컴퓨팅 시스템, 네, 영역명이니까 중요할 거고,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기적 연결.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제 비워놓고 쓰기에는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컴퓨팅 시스템 간 연결의 원리를 파악하고 통신을 통해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네트워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다. 자, 보겠습니다. 자, 범주별로 볼게요. 지식 이해부터 보면은 네트워크의 구성,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 원리. 사물 인터넷. 이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고 많이 다루는 용어니까 이런 거는 빈칸 채워넣기 정말 좋은 문제죠. 자, 다음에 과정 기능 보면 컴퓨팅 시스템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유 설정하기. 문제 해결에 적합한 사물 인터넷 시스템 설계하기. 자, 그리고 가치 태도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 협력이라는 말은 뭐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예전 과정이나 새로운 과정이나 네트워크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 사물 인터넷 시스템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 태도.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부터 보면은, 자, 데이터의 압축과 암호화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데이터의 압축, 그 다음에 암호화,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수집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구조화한다. 자, 관계 파악해서 구조화한다.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게 그냥 그 데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새로운 지식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부분도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 관리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수행해야 올바른 결과가 도출된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 편향성이 다뤄질 수 있겠죠. 올바른 결과가 도출된다 그랬으니까 편향성, 다음에 뭐 윤리적 딜레마 이런 것들,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서 나왔던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 이해, 디지털 데이터 압축과 암호화. 자, 압축, 암호화. 그래서 압축 방식이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그런 방식들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예제. 뭐 이렇게 예전 문제 보면은 2008년도 문제인가요? 데이터 압축하는 문제 나왔던 적인데 아주 예전 문제긴 하지만은 그런 문제들 응용해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요. 교과 교육론 관련해서 암호화 문제도 역시 암호화 문제 2020년도인가요? 그 군령 문제, 그것도 암호화 문제였는데 그때 이제 너무 쉬웠으니까 그걸 좀 발전된 형태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개념과 분석. 자,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압축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자, 효율성이라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준 다음에 이 압축의 효율이 얼만큼 되냐 그걸 숫자로 계산하는 문제들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 활용 사례 탐색하기. 자,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기. 시각화라는 것도 중요할 테고요. 시각화를 뭐 빈칸으로 쓴다기보다는 시각화하는 어떤 예제를 보여주고 그거 이제 관계된 문제를 낼 텐데, 그래서 이제 직접 뭐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문제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겠죠. 자, 효율적인 데이터 표현의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려는 자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태도, 빅데이터 분석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측면의 성찰. 그래서 가치 태도 범주에서도 내용 요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추상화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 뭐 옛날이나 똑같죠. 데이터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의한다. 프로그래밍을 통한 자동화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뭐 새로운 용어가 특별히 없죠. 문제 해결과 모델링, 정렬 탐색 알고리즘. 자, 정렬 탐색 알고리즘은 기존에 이제 정보 과목에서는 이렇게 내용 요소로 주어지진 않았었는데 이거 정보 과학에서나 좀 다뤘었죠. 이 정보 과목에서 정렬 탐색을 다뤘다는 거. 정렬 탐색 같은 게 사실 정보 과목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안 하고서는 사실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 과학에서만 이렇게 내용 요소에 있었는데 이게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료형, 그다음 표준 입출력, 파일 입출력, 다차원 데이터 활용, 제어 구조 응용.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와 인스턴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 뭘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바를 할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 언어를 어떤 식으로 다룰지 모르겠는데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들어왔다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과정 기능, 문제를 분해하고 모델링하기,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 및 효율성 비교 분석하기, 문제 해결에 적합한 자료형과 입출력 구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작성하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어 구조와 다차원 데이터 구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클래스를 정의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문제 해결에 적합한 객체를 구현하기. 자, 문제 해결 모델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자세, 알고리즘 효율의 가치와 영향력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실천적 자세, 디지털 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협력적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세. 그래서 과정기능 가치 태도도 뭐 읽어보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여기 이제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들어왔다는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새로운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 나오는 것도 좀 보고요. C++를 쓸지 뭐 자바를 쓸지 실제 이제 언어를 쓸 텐데 어떤 언어로 어떻게 이제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정렬 탐색 여기도 이제 요게 뭐 직접 채워넣는 부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정렬 탐색이라는 거는 이제 알고리즘 이용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문제를 만들겠죠.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네 번째 영역. 지능 에이전트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에 해결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데이터와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한다. 지능 에이전트의 역할, 기계학습의 개념과 유형,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지능 에이전트의 역할 탐색하기, 기계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 비교하기,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디지털 문화. 디지털 세상에서의 직업이나 진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므로 기술과 사회 변화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사회를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규칙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 디지털 사회와 진로, 정보보호와 보안.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와 연계하여 진로 설계하기. 정보보호와 보안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 적용하기.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예측하고 통찰하는 자세, 올바른 정보보호 및 보안의식. 그래서 디지털 문화도 이렇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취 기준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